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민항교수 신종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소통하는 수업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거라 생각합니다. 경청이나 공감, 또는 학생들의 이해, 그리고 학생들의 질문, 또는 이 허용적 분위기를 통한 이 적절한 자극, 이외로도 다양한 이 소통의 수업에서 중요한 이 특성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먼저다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다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중에서 이 소통의 수업이 먼저라고 가정한다면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수업의 이 소통을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계신가요?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소통의 이 불통이 사실 많이 있지만 지금의 시대에서의 소통은 실시간에 이 소통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상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교수자와 학습자와의 이 실시간의 피드백이 뭔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너무 느리다거나 또는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주어진 시간 내에서의 이 수업의 효율을 얻어내는 것은 사실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대에서는 이 스마트 러닝의 이 스마트 티칭, 어떻게 보면 교수자와 학습자의 손에 들려 있는 이 LTE의 이 스마트폰,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셜 시대에서 양방향 또는 이 쌍방향의 수업으로 이 교수자와 학습자의 실시간의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 불통의 수업에서 이 소통의 수업으로 우리가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러한 이 양방향 또는 이 쌍방향의 이 수업이 시대의 이 스마트 러닝의 스마트 티칭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핑퐁이라든지 클리커라든지 또는 요 근래에 이제 이 콜라보라든지 이 다양한 이 양방향, 이 쌍방향의 이 앱들이 또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하는 부분은 이 소크라티브라고 하는 이러한 이 프로그램을 또 하나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대에서의 이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즉 교수자와 학습자의 이 스마트폰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좀 재밌지 않을까요? 자,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티브를 우리가 이제 검색으로 찾으면 여기 학생 로그인과 그리고 선생, 티처 로그인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교수자, 이 선생 로그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면 이제 로그인을 하는데요. 요 근래는 이제 대체적으로 SNS 로그인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메일로 계정을 얻을 수도 있고요. 이 구글 계정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구글 계정이 있기 때문에 구글 계정으로 이제 소크라티브 계정을 취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 소크라티브의 계정을
저는 미리 취득을 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니까 지금 위에 상단에 이 룸 코드가 자동 생성되어집니다. 81FB53D 아라비아 숫자로 0이라고 하는 저의 룸 코드가 생성돼서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대시보드 돼 있고, 하단에 이제 중앙에 보면 이제 시작 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이제 빨리 실시간으로 질문을 좀 급하게 할 때, 그리고 스페이스 레이스라고 하는 코너가 있고요. 그리고 나가기, 그리고 이제 관리자의 어떠한 진행자, 교수자의 퀴즈 코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가보면 메뉴 코너가 있는데요. 클리어 룸, 여태까지 진행한 부분을 깨끗하게 지우려고 하는 클리어 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 이 프로필에서 지금 계정자의 어떤 프로필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로그아웃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우측 상단의 메뉴 코너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여기가 실행 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수자인 이 관리자, 즉 진행자의 순서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진행자의 이 퀴즈를 저의 안드로이드 폰을 실제 화면으로 보이게 하면서 실시간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크라티브가 사실 얼마 전에 이렇게 새로운 창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창에서요, 새롭게 다시 업그레이드가 되어져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창에서 이제 시작 퀴즈를 먼저 누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좌측 이 상단 중간쯤에는 이 대시보드가 있고요. 우측에는 이제 다시 전 단계로 가기, 그 다음에 이제 퀴즈, 현재 프로그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시작 퀴즈가 아니고요. 밑에 이 관리자 퀴즈를 먼저 눌러야 되겠습니다. 자, 눌러 보면, 자, 여기에 이제 플러스 버튼이 있고 임포트 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 이제 퀴즈 코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성 퀴즈를 이제 생성해야 되겠죠. 자, 플러스 버튼을 눌러 보면 이제 위에 상단에 네임 유어 퀴즈 그랬습니다. 어떠한 퀴즈에 어떤 제목을 내야 되겠죠. 자, 저는 스마트 교수법이라고 하는 이 과목에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교수법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요. 밑에 이제 가보면 이제 애드 태그도 있고 이제 세어 코드 변호도 있고요. 멀티 초이스, 즉 이제 사지선다행 또는 이제 오지선다행, 여러 가지 이제 다지선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가 거짓, 그리고 짧게 텍스트를 요구하는 짧은 대답, 이렇게 세 가지 문항 출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멀티, 즉 답가지가 많은 쪽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 선택을 해보면 멀티 초이스로 눌러보면, 자, 이렇게 현재 창이 지금 멀티 초이스로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1번 문항에 하나 간단하게 마우스로 눌러보면 이제 문제가 출제됩니다. 1번 문항에 한국의 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본다면, 여기에 현재 이 텍스트의 어떤 글꼴도 위에 상단에서 다양한 어떤 글꼴로 크고 키우고 적게 할 수도 있고요. 좀 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막 없앨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글꼴의 크기라든지 일단 글꼴의 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의 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문항에서 문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가지를 가보겠습니다. 총 이제 5가지 오지선다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애들을 누르면 더 계속적으로 추가할 수도 있고, 이제 삭제를 누르면 이제 삭제가 되어지는 부분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4D 선다형으로 선택하고요. 자, 1번 답가지를 한국의 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제 눌러주고, 자, 여기에 이제 답가지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했을 때 한국의 수도는 서울에 있다. 역시 폰트의 다양한 것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수도는 부산이다. 그리고 한국의 수도는 대구이다. 그리고 한국의 수도는 강주이다. 자, 이러한 이제 답가지를 제가 4개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얘들과 더 문항을 더 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미리 답을 정해 놓으면 답을 이제 이 출제자가 미리 답을 체크해 놓으면 중간에 문항의 문제를 풀 때 실제 학습자의 스마트폰에서 이 답의 체크까지 되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미리 한국의 수도는 서울에 있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좀 더 이 문항에 대한 설명을 보충적으로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수도에 대해서 공부한 문항입니다 하고 좀 더 보충적으로 이 문항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도 추가해 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즉 멀티 이 퀘스천을 한번 퀴즈를 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나 이제 참과 거짓 쪽으로 하나를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자, 옳고 그르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냈다면 자, 역시 텍스트를 다양히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답을 미리 자,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렇게 미리 체크해 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충적으로 또 문학에 대한 수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더 부가적으로 해줄 수도 있고요. 이미지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겠습니다. 짧게 물어보는 텍스트로 물어보는 짧은 대답을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밑에 여기에서 이제 답을 우리가 이제 추가할 수가 있겠죠. 즉 add하면 자, 답을 여기다가 서울이다 라고 미리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충 설명해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새 문항을 하나 출제를 해 봤습니다. 스마트 교수법 과목에 이제 사지 선다행 그리고 이제 OX 참과 거짓 그리고 짧은 대답 새 문항을 이제 만들어 봤고요. 꼭 만든 다음에는 우측 상단에 이 세이브 여기를 꼭 눌러줘야만이 이제 지금 출제한 이 문항이 현재 대시보드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퀴즈 코너에 스마트 교수법 이렇게 해서 지금 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대시보드를 가보면 이제
매니저 이 키즈 코너로 가보면, 자, 여기에 이제 마이 키즈 코너라고 되어 있죠. 자, 스마트 교수법 카페에 스마트 교수법 이 문항이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그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스타트 이제 시작 퀴즈다라고 간다면 스마트 교수법이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튜던트 학생 이제 페이스, 즉 이제 미리 이제 피드백을 만들어 놓는 부분이 되겠고요. 역시 학생 페이스인데 이제 내비게이션용으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처 페이스 이 세 가지의 패턴이 문제를 출제하기 전에 이제 진행자가 다양하게 선택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학생 페이스 쪽으로 보면 이제 미리 피드백을 이제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즉 이제 학생 이름을 어떻게 이제 쓰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다음에 퀴즈 오더를 랜덤으로 할 거냐, 대답도 랜덤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에게 이 피드백을 보여줄 거냐 안 보여줄 거냐, 이렇게 네 가지의 미리 피드백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우스로 자, 이런 부분을 다 허용을 할 것인지 허용을 안 할 것인지 문항 출제하기 전에 진행자가 이제 선택을 해 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학생 페이스에 이제 내비게이션, 학생의 내비게이션 보면 하나가 줄었죠. 학생 이름, 그리고 이제 피드백이 하나 없어졌죠. 즉 질문의 오더를 랜덤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또 하나 답도 랜덤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진행자의 기호대로 미리 문항 출제하기 전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티처 이 코너를 가보면 역시 학생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 없앨 거냐 쓰게 할 거냐, 역시 오더도 질문의 답도 어떻게 할 거냐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도 보여줄 거냐 안 보여줄 거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도 이 지금 학생 페이스의 미리 피드백 쪽에서 하나도 허용해 주지 않고 한번 진행을 해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하단에 스타트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 누르면 자, 스타트 할까요? 캔슬 할까요? 자, 확인 버튼 눌러주면 자, 이러한 지금 이제 창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1번, 2번 코너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학습자가 들어오는 코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저희 안드로이드 폰으로 실제 제가 지금 문항 출제한 부분을 저희 스마트폰으로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자는 이제 학생 로그인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학생 로그인으로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이 상단에 있는 룸 코드를 기재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룸 코드를 기재를 해 줘야 되는데요. 잠깐. 자, 여기 상단에 룸 코드를 여기 민항 교수의 이 소크라티브 이 룸 코드를 입력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81, 81 그리고 영문에 FB 그리고 아라비아 553 영문 D 그리고 숫자 0을 입력해 주고 이제 조인 룸 눌러 주면 이제 저의 계정으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제가 출제한 문항이 직접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Enter your name 나오죠. 즉 학습자의 이름을 입력해 달라고 합니다. 잠깐 모듈이 꺼져 있는데요. 와이파이가 조금 불안정해서요. 조금
끊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학생 이름을 입력해 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자, 미남 교수. 자, 입력하고 던 완료를 눌러주면 자, 지금 제가 출제한 문항이 지금 여기 보일 겁니다. 한국의 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눌러주니까 이제 색깔이 코드가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동의, 답변. 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이 지금 보이죠. 여기에 한국의 수도는 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실제 이제 답은 서울이다. 제가 진행자가 이미 답을 아까 피드백을 알려줬기 때문에 답에 보겠고요. 즉 또 그 다음에 이 좀 보충 설명해 놓은 부분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학습자들이 이 진행자의 답변을 듣지 않고서도 그대로 문항을 푸는 순간 이 답의 이 답변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괜찮죠? 여기에서 이제 OK 버튼 눌러주면 이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죠. 자, 랜덤으로 우리가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니다라고 한번 선택해 볼까요? 거짓이다 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또 색깔이 변했고 그 다음에 동의 답변 자, 해주면 또 문항에 대한 설명이 답은 진행자가 얘기하는 답은 사실이었는데 제가 지금 제출한 부분은 이제 아니다라고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수도에 대한 설명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학,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사실 서울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부산으로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동의 답변 눌러주면 다시 또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답이 서울인데 제가 부산으로 썼기 때문에 제출하는 순간 학습자는 문항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OK 버튼 누르면 또 다른 문항을 이제 학습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잠깐 모비즌을 조금 우측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시보드 가보면 지금 이 문항 교수법 과목에 대한 문항 세 문제의 피드백을 여기 대시보드에서 보면 눌러보면 한국의 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보면 여기에 좀 설명도 볼 수가 있죠. 한국의 수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답변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의 답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이 있다. 100% 맞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학습자가 여러 명인 경우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다양한 학습자들의 이 답변으로 우리가 어떤 정답, 오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여기서 또 넥스트 다음을 눌러주면 2번 문항에 대한 피드백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사실 답은 맞는데 제가 일부러 틀리게 한번 내봤죠. 자, 100%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이름을 답변의 내용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부산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제가 서울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부산으로 입력을 했죠. 틀린 내용이겠고요. 여기에 이제 학습자의 문항을 푸는 학습자의 이름을 보고 싶다라고 누르면 민항 교수가 부산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여러 명인 경우에 이 밑에 하단으로 계속 학습자의 이름과 그리고 답변의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미리 이제 교수자가 한번 정해놓고 시험을 본
대시보드를 봤고요.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스마트 교수법에 이제 처음에 이 스튜던 학생의 이미디에이트 이 피드백 쪽에서 이제는 아까 다 꺼놓고요. 이제는 다 켜놓고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 다 ON을 켜놓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고 확인, 컨펌을 눌러주면 또 저의 이제 폰으로 안드로이드 폰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자, 여기에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냐? 자, 제가 서울이다 맞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그대로 2번 문항으로 교수자가 2번 문항, 3번 문항 눌러주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총 출제의 문항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즉 서울이다 하고 그리고 밑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또 이제 3번 문항으로 가겠죠. 한국의 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데 제가 부산에 있다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면 세 문항이 이제 출제가 이제 시험의 풀이가 끝났고요. 또 다른 피드백을 이제 학습자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자는 여기에서 대시보드를 통해서 학습자들의 어떤 문항에 대한 피드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번을 누르면 한국의 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1번의 피드백을 눌러보면 한국의 수도가 부산에 있다라고 답변이 보이겠고요. 넥스트 2번 문항을 눌러보면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맞았죠? 맞았고요. 3번 문항 보면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여기 있을 때 히든. 근데 이름을 가릴 거냐? 답변을 보여줄 거냐? 답변을 볼 거냐? 그러면 이제 서울. 그리고 이름을 보여줄 거냐? 자, 서울인데 여기에는 지금 전혀 실명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암호 같은 숫자로 나오죠. 이런 경우는 실명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답변을 현재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리 피드백을 정해놓고 시험 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시 또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교수법에 자, 여기 이제 미리 피드백을 정해 놓는 학생 코너에서 우리가 한번 다 꺼놓고 봤었고 켜놓고도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역시 이제 학생 코너에 이제 내비게이션입니다. 학생의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할 거냐. 자, 하나도 켜놓지 않고 그대로 우측의 하단에 스타트 시험을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펌 이렇게 누르면 이제 다시 학습자의 스마트폰에는 그대로 이제 enter your name 그랬죠. 이제 학생의 이름을 입력해 달라 이럽니다. 그러면 자, 제가 저의 이름을 민환 교수 입력하고 그 다음에 done 눌러주면 자, 눌러주는 순간 문항이 지금 보입니다. 한국의 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하고 다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하단에 다음 눌러주면 자,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냐? 서울에 있다. 진짜냐? 가짜냐? 진짜다. 그 다음에 또 문항을 풀면 다시 다음 넥스트를 누르면 세 번째 문항으로 갑니다.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부산이다 라고 이제 입력을 한다면 자, 프리뷰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세 문항이 다 이제 풀이가 되어졌습니다. 세 문항이 다 풀어졌고요. 자, 여기에 이제 대시보드를 눌러보면 한국의 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문항에 대해서 이제 학습자의 답변을 보면 자, 1번에 수도가 서울이다. 맞았고요.
맞았고, 그 다음에 넥스트 2번 문항에 가보면 한국의 수도는 서울입니까? 예, 맞습니다. 볼 수 있고요. 3번 문항에 이제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물어봤었죠. 이때 이제 답변을 보면 부산,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자, 민항 교수가 부산이라 했습니다. 지금 실명으로 나온 이유는 뭐죠? 좀 전에 이제 진행자가 학습자의 실명을 게재를 해 놨기 때문에 실명으로 들어와서 많은 학습자들의 의견을 이렇게 히든을 시킬 수도 있고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답변을 지울 수도 있고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수업을 좀 더 이 소통에 이 이해도를 높이는 쪽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코너에 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대시보드로 갔을 때 또 문을 하겠습니다. 스마트 교수법 두 번째 학생 내비게이션 쪽에서 아까는 다 끄고 했지만 이번에는 다 켜놓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 허용해 줄 거냐, 안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질문 오더를 랜덤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답변도 랜덤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다 이제 한다고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컨펌 눌러주면 이제 학습자의 스마트폰에는 직접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저는 아니다라고 선택을 하고 또 넥스트 누르고요. 한국의 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넥스트. 그리고 눌러주면 이제 또 문제가 이제 세 번째 문항으로 가죠.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서울 이렇게 하고, 자, 밑에 하단에 이제 프리뷰스 눌러주면 이제 다시 여기에 대시보드에서 보면 한국의 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2번 문항, 자,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제가 아니다라고 답변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답변 보기 하면 서울로 돼 있고, 이름을 눌러보면 제가 실명으로 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고유 넘버로기 때문에 누가 무기명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시보드 두 번째를 봤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스마트 교수법. 자, 이제 두 번째까지는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세 번째 티처 쪽으로 이제 선생 코너로 와보겠습니다. 와보면 여기에 이제 학생 이름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보이게 할 거냐, 쓰게 할 거냐, 말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답변 오더를 랜덤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다음에 학생의 피드백을 이제 할 거냐, 안 할 거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 밑에 하단의 피드백만 하지 않는 걸로 이제 켜놓고 한번 스타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펌 눌러주면, 자, 이제 학습자의 손에는 이름을 입력해 달라고 하죠. 당연히 실명을 입력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항에 따라서 실명의 문항 또는 무기명의 이 문항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재밌지 않을까요? 자, 미남 교수, 제가 여기에 조금 민항 교수 입력하고, 그 다음에 던, 잠깐 지금 인터넷이 조금 와이파이가 문제가 됐습니다. 자, 던 눌러주면, 자, 그대로 또 문항이 풀게 되죠. 한국의 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서울에 있다. 그리고 이제 확인 대답하고요. 자, 그 다음에 눌러주니까, 자, 여기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 지금 한 문항 풀고 그냥 나가버렸죠. 조금 와이파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피드백을 받고요. 대시보드, 자, 세 번째 스마트 교수법
선생 코너에서 다 허용을 해놓고 스타트 버튼을 자, 컨펌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또 학습자의 손에 한국의 수도는 대구에 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한 문장이 지금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 또 눌러보면 한국의 수도는 서울에 있다. 한 문항씩 자, 여기서 맞다 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넥스트를 눌러보면 이제 세 번째 문항이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서울이다. 자,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자,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요. 지금 오탈자가 조금 났는데요. 자,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제 또 진행자의 문항 출제의 스마트폰의 학습자는 좀 이러한 창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진행자의 이제 세 번째 문항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 문항, 다음 문항 직접 피드백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문항에 대해서 학생의 이제 답변 그리고 이름 이렇게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관리자 퀴즈 코너에서 플러스 버튼으로 문항을 과목의 이 과목명 문항의 주관식 간단한 주관식 그다음에 OX 그리고 이제 멀티 초이스로 한번 선택을 해 봤고요. 자, 문항 출제 내는 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다음에 여기 가보면 여태까지 문제 출제된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눌러서 지금 각 항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문항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렇게 직접 문항을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실시간에 이 소통의 이 피드백을 연결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퀵 퀘스천이라고 있죠. 자, 퀵 퀘스천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도 이제 빠른 어떤 질문인데 이 멀티 초이스 그다음에 OX 짧은 답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멀티 초이스를 한번 눌러보면 자, 컨펌 눌러보면 자, 이러한 이제 역시 이제 멀티 문항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 자, 이제 학생들의 이제 답변이 되겠죠. 자, 여기에 멀티 초이스를 컨펌을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행자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자가 한번 진행을 해 보. 자, 이렇게 멀티 초이스로 선택하고요. 여기에 직접 어떤 입력의 문항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진행자의 구두로 진행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학습자의 손에는 이렇게 멀티 초이스가 나오겠죠. 자, 구두로 한번 여쭤볼까요? 한국의 수도는 서울에 있다, 부산에 있다. 한국의 수도는 서울에 있다, 부산에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다, 부산, 대구, 강주로 한다면 A번이 서울에 있다라고 한다면 학습자들은 자, 1번 문항을 그대로 눌러주고 굳이 문항 진행하지 않고 진행자의 구두에 퀘스천을 학습자의 스마트폰으로 선택하고 자, 밑에 동의를 눌러주면 그대로 지금 보이죠? 자, 또 하나 해볼까요? 자, 또 하나 참가 하단에 이제 OX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아니면 부산이다 했을 때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O 아니면 X라고 한다면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제가 저희 스마트폰을 안 보여줬네. 스마트폰에서 진행자가 구두로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O 아니면 X라고 한다면 참과 거짓으로 참을 눌러주고 밑에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면 간단하게 진행이 되고요. 또 세 번째 이제 짧은 문항입니다. 짧은 답변을 이제 요구하면 자 이런 문항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옵션 퀘스천에 대한 옵션에 대한 부분 뭐 하나 내볼까요? 신종우 교수는 미남 교수입니까? 라고 예를 들어서 물어본다면 여기에 답변을 이제 하나로만 하게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리미트를 정하지 않을 거냐. 자, 하나로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학생의 이름도 직접 확정을 할 거냐. 자, 이렇게 정하고 한번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자, 확인 버튼 눌러주면 학습자의 이제 스마트폰에는 요 지금 짧은 대답의 이 부분을 여기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이름을 입력해 달라고 하죠. 제가 이름을 입력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 미남 교수로 입력하고 이제 던 눌러주면 이제 문항을 이제 짧은 답변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확인 버튼 신종우 교수는 미남 교수입니까? 했을 때 당연히 yes 죄송합니다 라고 답변하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확인 답변을 눌러주면 이제 여기에 답변을 짧게 미남 교수가 yes라고 답변한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학습자의 손에는 이제 다시 이제 문항 준비로 준비 대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대시보드로 한번 가볼까요? 대시보드로 가보면 자 여기에 이제 관리자 퀴즈 코너에 눌러보면 이제 생성 문항을 출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 퀴즈 코너를 가보면 여태까지 이제 문항 출제한 나의 퀴즈 코너가 거기에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입니다. 리포트는 지금까지 문항 푸는 것들이 이제 여기 리포트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자, 여태까지 그런 피드백이 엑셀로 보낼 거냐, 아니면 PDF로 보낼 거냐 선택해 주면 되겠죠. 엑셀이나 PDF냐.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오히려 다운로드를 눌러주고 여기에 엑셀로 눌러준다라고 한다면 확인 버튼 눌러주면 현재 밑에 하단에 이 지금 문항에 대한 피드백이 엑셀로 이제 다운로드가 되어지고요. 열어보면 좀 전에 문항 출제했던 개개 학습자들의 어떠한 답변의 내용의 이 피드백을 엑셀로 직접 연동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도 상당히 교수자에게는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요. 퀴즈 코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스페이스 레이스 코너,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거, 짧은 답변들. 자, 신종우 교수의 닉네임은 뭐 이렇게 다 항목별로 있으니까 필요한 피드백만 우리가 여러 가지 다운로드라든지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다운로드 보낼 수도 있고 구글 드라이브에 클라우딩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뷰 차트로 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적으로 이제 리포트 코너도 우리가 한번 마의 관리 코너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문항 출제, 여태 출제해놓은 문항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제 결과의 리포트가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임포트 퀴즈 코너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시보드의 이 창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상당히
조금 복잡한 것 같아 보이는데도요, 제가 오늘 조금 살펴보니까 굉장히 진행하기가 좋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현재 이 소크라티브는 이메일 계정이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들어오면 이제 룸 코드가 이렇게 자동 생성이 되어집니다. 이 생성되어진 이 룸 코드를 이제 학습자들의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또는 태블릿으로 뭐 어떤 것도 관계가 없겠죠. 자, 한번 이제 나가보고 다시 들어와 보는 걸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자들은 처음에 이제 진행자의 교수자의 이 소크라티브 이 PC에서 화면을 켜놓고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학습자와 이 교수자의 수업의 내용의 질이 훨씬 소통의 문으로 조금 더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룸 코드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여기에 그대로 진행자의 몇 가지만 요약을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1 FB 53 영문 D 다시 숫자 0을 하고 그 다음에 조인 룸을 눌러주면 진행자의 이 PC 화면으로 자 그대로 뭐가 조금 인터넷이 조금 더블체크 됐네요. 자, 눌러주시면 81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오자가 났네요. 예, 81을 자 조인룸 눌러주면 자 그대로 연결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대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게 이제 학습자들은 스마트폰을 켜고 이제 수업에 임하면 이제 교수자는 미리 출제한 문항 여기에 관리자 퀴즈에 가보면 문항을 직접 생성할 수도 있고요. 근데 미리 수업 준비를 했고 갔기 때문에 직접 스타트 퀴즈에 가서 스마트 교수법 이렇게 선택해 놓고 여기에 이제 이미디에이트로 피드백을 한번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선생용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각 문항에 대해서 켜고 끄고 하는 부분. 자, 여기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면 확인 버튼 눌러주면 학습자의 스마트폰에는 이름을 입력하라고 하면서 이제 좀 전에 제가 설명한 부분에 단계별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좋은 하나였고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의 피드백도 좋지만 진행자의 이 PC 이 빔을 통해서 큰 화면에서 학습자들의 이 손에 스마트폰의 피드백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소통하는 이 수업에서 제일 좋은 어떠한 이 중요한 특성의 이 소통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이 수업의 피드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조금 학습자들의 이 수업의 분위기에 따른 적절한 자극의 이 허용적 분위기 그리고 어떤 질문에 대한 피드백 좀 더 수업을 다양하게 우리가 경청 공감까지도 할 수 있는 즉 이제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실시간의 피드백 이러한 수업이 이제 소셜미디어 세상에서의 양방향 즉 쌍방향의 수업으로 이제 한층 더 높은 수업의 질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써보시기를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신한대학교 민항교수 신종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